안녕하세요. 잠실숲 사랑니 치과의 조정우입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서 사랑니 발치하고 가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저도 치과를 제외하고 정형외과나 내과 같은 데 갔을 때 설명을 들을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고 궁금한 점이 없었지만 병원 밖을 나오는 순간 궁금한 게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나눠드린 안내 책자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혈과 관련된 주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물려드린 거즈는 2시간 이상 꼭 물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물고 계셔도 안 좋고요. 적당한 압력으로 지그시 물고 계시면 되시고, 이 거즈를 문 상태에서 음식물을 드신다거나 물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거즈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거즈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지혈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거즈를 물고 계셔도 피는 안 멈추고 턱만 아프고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물려드린 위치 그대로 2시간 이상 물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거즈를 드리긴 했는데 이 거즈를 물 때 이 건조된 거즈보다는 촉촉한 형태의 거즈가 좋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으시고 처음 것을 그냥 계속 물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간 빨대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침 뱉는 행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빨대를 사용한다거나 침을 뱉는 행위 자체가 입안에 음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압력을 만들어서 상처 부위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이 벌어진 틈 사이로 피가 더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빨대 사용 그리고 침 뱉는 행위는 안 되시고요. 침이나 피가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실 텐데 조금 역하실 수도 있지만 뱉는 것보다는 삼키는 것이 지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겠지만 혹여나 집에 가셨는데 입안에 피가 빠른 속도로 차는 느낌이 오신다면은 저희 병원에 꼭 내원을 해주신다거나 진료 시간 외라면은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발치 후 며칠간은 스물스물 피가 조금씩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 상처가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침이랑 섞여서 피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가장 놀라시는 경우가 발치하고 나서 첫째 날 주무시고 나면은 베개 위에 침이나 피가 좀 흥건하게 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놀라실 필요 없고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대신에 베개 위에 수건을 하나 깔고 주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붓기와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발치 후 첫 48시간 동안 냉찜질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치하고 나서 48시간 동안은 붓기가 쭉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처음 이 48시간 동안 얼마나 냉찜질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붓기의 최대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 48시간 동안 열심히 아이스팩을 해주시고요. 대신 너무 열심히 한다고 계속 되고 계시면은 오히려 동상처럼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됐다가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4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붓기가 계속 증가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뜨끈뜨끈하게 열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병원으로 연락 주시고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국소마취와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국소마취는 개개인마다 그 속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으면 풀리게 됩니다. 대신 그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은 입술이나 아래턱 쪽에 감각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발치한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아랫입술이나 아래턱의 감각이 조금 얼얼하다거나 마취가 안 풀린 느낌이 있으시면은 즉시 저희 병원으로 연락 주시고 내원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다른 주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가 입안에 피를 더 나게 할 수도 있고 감염의 합병증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건성발치화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건성발치화의 발생 가능성을 흡연이 상당히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금연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번 기회에
아예 금연을 쭉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주인데요. 금주는 이제 저희가 처방해드린 약을 복용하면은 약은 간과 신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간과 신장에 술을 드시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주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치도 나름의 작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하시고요.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 등산, 자전거 탄다든지 웨이트,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운동들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뜨겁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처 부위에 어떤 자극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혀나 손가락으로 발치 부위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이틀 정도 괜찮아진다 싶으시면 그때부터는 궁금해서 혀로 만져본다거나 손가락으로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를 계속 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이상하게 회복된다거나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이치로 혀나 손가락으로 발치 부위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처방해드린 가글은 하루에 2번씩 가볍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가글을 하시게 되면은 이 발치와 공간 안에 있는 혈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혈병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혈병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감염에 상당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처방해드린 가글은 입안으로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 정도로 하루에 2번씩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글 용액을 2주 이상 넘어가게 사용하시면 오히려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주일 뒤에 실밥 뽑으러 오실 때 그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발치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평상시처럼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지 상처도 잘 아물기 때문에 양치질 잘 해주시고요. 이 발치 부위에 그 빈 공간에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처방해드린 약은 모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알러지 반응이 있다거나 설사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은 저희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약을 교체한다거나 중단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후 주의사항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사장님 발치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충분한 휴식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